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현지 조사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그 농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재배하는 방법도 보고 또 그분들의 인터뷰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전통적인 지식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은 그 파주 그리고 연천 두 군데를 이제 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이제 자리 잡고 척박한 이제 구릉지도 있지만 비옥한 충족지가 공존하는, 그러면서도 바람이 부풍이 많이 붑니다. 근데 이 부풍이 벼에는 불리한데 콩에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요. 특히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일교차가 심해요. 이 콩은 밤에 추울수록 더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콩을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한편 또 토양은 사질토라서 기교에는 불리한데 오히려 이게 콩과 팥에는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두렁에 콩을 왜 재배하느냐? 논이면 벼를 재배해야 되는데 이걸 짜투리탕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를서 토양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질소를 고정시켜가지고. 그래서 땅이 오히려 콩을 심고 나면 그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보리를 걷고 나서 콩을 심고, 콩을 거두고는 또 마늘과 감자를 심어요. 그렇게 토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는 옥수수, 참깨, 들깨와는 함께 심어가지고 같이 병충해도 감소시키고 또 토지 이용률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콩은 식량으로 뿐만 아니라 토양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콩의 부산물은 사료로서 쓰여요. 그리고 구황작물. 그 콩은 뭐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제는 뭐냐면 이 기후 온난화가 되니까 전통 농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적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과제가 아닐까. 2025년 우리가 연천군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니까 국립종자원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농협이 이제 수매를 해줘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매되는 게 장류, 두형으로 검증된 품종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콩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잘 안 심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지역의 턱차종이 지금 차츰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 밭관리와 토양 관리의 원리를 한번 이제 농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을에는 깊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봄에는 얕게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콩에서는 이 수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센 흙은 부드럽게 하고 약한 흙은 이제 강하게. 밭관리를 언제 하느냐? 추분 무렵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추분. 근데 이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습한 날 밭관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땅이 굳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올라오기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농민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통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의 구조는 3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둑, 고랑, 도랑. 근데 두둑은 높고 곱게 해서 통풍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고랑은 얕고 연속적으로 해서 배수를 유도해서 또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랑은 이제 깊고 곱게 해서 장마철에 침수도 대비하고 병충해도 이제 방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 옹고이지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목합, 하이브리드. 보급종은 현대적으로 생산성을 확보하되 농법은 이 전통적인 농법, 소위 말 신토부리라는 말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후와 우리 토양 조건에 맞는 지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땅의 기운을 농업의 가치로서 재조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과 모종 이식. 전통적으로는 비옥한 밭은 성기게, 척박한 밭은 빽빽하게. 비옥한 밭은 원래 비옥하니까 해서 아주 잘 자라게 하고, 척박한 것을 빽빽하게 심어서 거기 지력을 회복시키는. 땅은 또 얕게, 파종은 또 깊게 수분을 유지시켜서 이제 발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직파가 있고 이식이 있는데 대규모 농가에서는 뭐 기계를 통해서 복합 파종기를 통해서 직파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는 식구들끼리 그냥 모종 이식으로 안정성을, 또는 이제
직파를 했는데 발화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모종을 가지고 포트 육묘라는 거 뭐냐 화분 같은데 이제 심었다가 그걸 이제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에서는 수분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 5일이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5일. 그 파종 직후에 5일 내에 이제 발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때 비가 그냥 이슬비 정도 내리면 오히려 씨앗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공적으로 관수를 해서 전통적인 이제 굴종법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구덩이에 물과 거름을 같이 채워서 이제 파종을 시켜야 착근을 해서 씨앗가 제대로 이제 발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잘 자라다가도 제일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생동물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고 그래요. 특히 비둘기, 고라니. 비둘기는 떡잎을 공격한다고 그러고 고라니는 콩순을. 농민들 만나보면 비둘기, 고라니와의 전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느냐? 남이 갈 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피해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수확은 잎이 지고 줄기가 푸를 때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10월 말, 11월 중순에 이제 합니다. 손으로도 하고 이제 기계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에 건조를 잘 시켜서 저장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근데 품종별로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백태는 수분 규격을 준수해서 건조기를 활용해야 되고 서리태는 자연 건조해도 되고 대신 광택 이걸 잘 나가고 균열이 방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전통 저장법은 항아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본 것 같아요. 항아리 뒤주에다가 숯, 고추, 산초잎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콩은 수확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수확하고 나서 거기에서 콩집, 콩깍지, 콩대, 잎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런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로서 쓰거나 분뇨로 하거나 퇴비를 만들어서 밭에 다시. 그래서 콩잎 하나 버리지 않고 탄소 고정을 시켜서 미생물의 이제 균형을 맞추고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리깨질하고 뭐 키질해가지고 남은 낙콩은 자기들이 이제 또 남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남과 경계윤리를 이제 실천하고 수확 후에는 이제 다음 농사 이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내년 농사에 들어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음식으로 활용하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파주 장당콩 지역을 가서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이 파주 서울에서 한 45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45km. 이 장당콩 마을이 있어요. 통일청 DMZ 안에 있는데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지역은 청정 환경입니다. 청정 환경 아무도 문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은 원래 조선시대에도 임금님이 이 장단에 있는 콩을 진상품으로 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역사적인 우수성이 인정됐는데 이거를 이제 장단콩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금은 파주 장단콩 축제가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30년. 전통적으로 집에서 하는 거 또 대규모적으로 하는 걸 이제 조사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지역의 일종의 마을 농촌 법인 같이 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메주와 이제 장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무슨 결정체 같이 수정 크리스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석입니다. 장석은 뭐냐면 장을 담그고 한 4, 5년이 되면 거기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수정 같은 것들이 막 생겨요. 이걸 장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겨야 그 장이 진짜 깊은 맛이 있고 그윽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콩이나 팥은 일생 의례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도로구 백일에 그 애군을 맞는 팥, 수수경다, 혼례는 이제 봉치씨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붉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조상 제사 지낼 때 두부, 콩나물, 간장, 된장 이런 콩류 식품들을 진설하고 합니다. 중국의 제사에는 이게 안 쓰입니다. 우리나라 제사에만 있어요. 이게 아주. 자, 근데 장이라면 창년받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창의문이 이제 바로 궁궐하고 도성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거기가 옛날 조지서 자리라고 그래요. 여기 왜 조지서가 있느냐? 종이 만드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대요. 물. 그러니까 여기 장맛은 뭐냐? 물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장독대가 많고 장을 많이 담그고 유명하게 되고 궁궐에 이게 진상하게 되는 이유가 물맛이 좋아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옛 조리서인 산가여로 이건 이제 조리서고 식이요법 레시피 식료 참여라고. 근데 산가요록에는 다양한 이제 장류 아까도 했지만 했고 식료 참여에는 그 콩과 메주 쓰는 날 가마솥 아래 메주알을 퍼내고 나면 그게 고인 콩집이 있대요. 그게 지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처방전이 있습니다. 뭐에는 뭘 먹고 뭐에서 뭘 먹고. 허균이 지은 도문대작이라는 요리서에 보면 여기 이제 두부는 창의분 맡기고 채소 콩잎은 전국에서 나는 게 좋다. 우리나라 게 좋다는 거야. 16세기 조리서의 음식 뒷미방에는 된장 잡채, 녹두수제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쪽에 보면 이게 동골도인데요. 이 동골도라는 건 창덕궁, 창경궁, 후원, 비원 그게 이제 동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장독대가 있어요. 그 옆에 연고가 있죠. 장 담그는 데서 가장 유명한 소금이니까. 근데 지금 농업법인에서 하는 장 담그기 과정을 보니까 동골도에 나오는 그 스타일대로 그냥 장독을 쫙 갖다 놓은 걸 봐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문화유산화 됐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콩과 관련된 민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황금성이 있어요. 그래서 쌀보리보다 단가가 높고 저장성이 우수해서 농가에 일종의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성황당을 제사 지낼 때 개를 드는데 이때 개 가입할 때 대도 한 마리를 낸다고 그래요. 산매기 할 때 무당을 부르는데 무당한테 그 초빙 비용으로 콩을 걷어가지고 낸답니다. 그걸 모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시풍속 속에 나타나는 콩과 팥에 살펴보면 파종은 오디가 붉게 익을 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리 수확 후에 이제 콩을 파종하는데 김매기는 하지 이후에 장마철에 한다고 하고 이 봄에는 정월 대보름에 부럽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곡밥도 먹죠. 여름에는 단오, 삼복에 콩잎 무침, 콩국, 팥떡 이런 걸로 원기를 이제 보충하고 가을 추석에는 해콩이나 햇팥을 차례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해콩이나 햇팥을 송편, 속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팥죽, 메주를 이때 이제 발효시켜요. 그래서 액막이를 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데 콩과 팥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콩은 생명력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팥은 붉은색의 벽살 해서 이제 팥죽을 이제 오곡밥을 나눠 먹으면서 사회 안전망을 이제 확인하고 각자의 그 건강, 안녕 이런 것을 비는 공동체 문화가 콩과 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그 검은 콩은 신장 강화, 혈액 순환, 노인들의 보양식으로 활용되고, 된장은 위장병 완화, 해독 이런 작용. 또는 콩가루와 콩기름은 발라서 종기나 화상을 이제 치료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콩국으로 해열과 탈진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팥물은 분기를 제거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산후조리로 이제 부종을 완화합니다. 검은 팥으로 술을 만들어서 혈액을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콩과 관련된 설화, 민담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잘 아는 홍지, 팥지, 설화. 그리고 콩지는 성실, 생명력, 공동체를 이제 상징하고, 팥지는 탐욕과 질투, 경계 이런 걸 이제 표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과 선의 보상을 가르치는 교육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이제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이건 이제 신뢰에 대한 가치 얘기. 근데 애들이 이제 노는 에도 콩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콩주머니를 던지기 한다든지 콩 따먹기도 있고, 또는 콩과 팥을 같이 버져놓고 콩팥을 이렇게 나눠서 숫자를 세고 해서 애들에게 이제 집중력과 분별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에듀테인먼트라고 그래요.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즉 놀이를 하면서 수학도 가르치고 애들 재미도 있게 하고 시간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은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듯이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사료로도 사용하고 놀이로서도 사용하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콩이, 저가 수익콩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때문에 우리 토종콩을 지키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